출판사, 에디트라는 출판사에서 저한테 다른 건강서적 2권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 그 책을, 책 한 권 사는데 자꾸 돈이 드니까 건강서적을 무료로 제공받아서 읽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이 책 내용을 오늘 잠깐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 책은 누구나 좀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나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닥터 조라고 하는 조한경이라는 분인데,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척추신경 전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분이 의사가, 정식 의사가 아니라는 둥 하면서 좀 폄하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저 책을 읽어보면서 이분이 본인의 어떤 일을 위해서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그 일을 하면서 어떤 환자는 잘 낫고 어떤 환자는 어떤 다른 영양제를 먹였을 때 잘 낫는데, 그냥 일반 병원약을 먹였을 때 잘 안 낫는, 똑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분들을 비교를 하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공부를 더 많이 하셨어요. 기능의학하고 또 이런 영양학 이런 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의 지식을, 저는 의사든 교사든 박사든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현장에 있는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좀 더 개선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다 각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성격이 이렇게 대해야 되고,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다르게 대해야 되고, 이런 게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뒤늦게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하는 분, 또 교육학 공부를 하는 분, 전공하고 상관없이 공부를 하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또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저도 교사 자격증을 갖고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그런 선생님들 많이 보면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사 자격증을 땄고 내가 최고야 하는 그만함보다는 언제든 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사를 저는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적으로 저는 그런 분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 밑줄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의 맨 앞에 좀 앞부분에 현대의학의 참담한 성적표라는 소제목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부터 현장에서 환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현대 의료 시스템은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환자가 돼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혁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어렴풋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학계와 보건당국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개혁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하지만 열쇠는 환자들이 쥐고 있다, 소비자로서 주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이 의료 소비자로서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제가 엑스레이로 방사선으로 찍는 CT, 그 CT를 찍는 걸 제가 거부를 했거든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피폭됐다는 내용을 책에서 보면서.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거부하면 우리 병원에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 물론 그 병원에는 더 이상 못 갔습니다. 그런데 거부 좀 이렇게 좀 간격을 띄워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탁을 해봅니다. 근데 의사 안 됩니다. 그러면 아 네 하면서 그냥 순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건강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그렇다면 알면서 의사가 시킨 대로만 한다면 그건 내 건강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의료 주권을 가져라 이런 내용에 상당히 저는 공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한 의과대 교수들이나 학계의 거물들이 이 제약회사의 고문으로 재직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재직을 하다 보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전면적인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잘못된 거죠. 입김이 목소리가 큰 이런 사람이 제약회사의 고문으로 있다면 그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냥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객관적이지 않은 어떤 그 정보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은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장악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비극이다. 왜 그러냐면 제약회사의 그 목표가 뭐일 것 같아요? 이 제약회사는 회사입니다. 뭐 인류를 위한 건강을 위한 뭐 엄청난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매출을 증대해야 되고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질병을 정복한다거나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고결한 목표는 대부분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저는 암 환자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암에 대한 부분은 정말 밑줄 그어가면서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제 예를 들어서 트레티노인이라는 항암 치료제 1개월치가 미국 달러로 1100달러라고 그래요. 그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30만 원 되겠죠. 근데 이 약의 원가가 얼마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이 약의 원가는 80센트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000원이 채 안 치는 약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수백 배의 마진 폭이 있느냐? 이거는 병의 위중에 따라서 약값이 책정된다는 것.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 환자에게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약 산업은 로비가 가장 심한 산업 분야 중에 하나다. TV 매체의 가장 큰 광고주는 뭐 술 회사도 아니고 무슨 식품 회사도 아니고 가장 큰 광고주가 제약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뭐 TV 매체나 이런 언론에서 함부로 탐사 보도 뭐 이런 중요한 정보 뉴스를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건 말 안 들으면 광고를 빼겠다는 그 협박, 돈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고 이 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제약회사, 의료업계, 뭐 이런 언론 매체까지 그 돈의 논리에 너무 많이 휩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환자는 자신의 목숨은 자신이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대를 후원하는 것은 제약회사라고 합니다. 제약회사의 저명한 대학 교수들은 그 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서 제약회사에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이 특별관리를 하는데 제약회사 주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면 그 제약회사 주도의 그 종합병원 같은 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는 그 이 고가의 의료 장비를 막 갖다 넣고 그렇게 화려하게 대학병원 설립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그 암산업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대학병원과 굴지의 종합병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저도 그 암병동이 뭐 세브란스님 뭐 현대 삼성 다 엄청나죠, 암병동이. 그래서 도대체 암 환자가 얼마나 많기에 저렇게 삐까번쩍하게 저런 큰 암병동을 세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큰 암병동에도 진료실에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진료실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오는 그 수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 환자 아니면 뭐 대학병원들이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 암 산업은 상당히 지금 엄청난 그 황금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또 의사들은 영양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는 설탕 대신 아스파탐을 먹으라고 얼마 전까지도 권했다고 해요. 근데 설탕이 더 해로울까요? 아스파탐이 더 해로울까요? 다들 아스파탐은 그냥 당분이 아닌 거기 때문에 우회합니다 하지만, 아스파탐은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에게 설탕을 차라리 먹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무식하게 이 아스파탐을 권했다고 하고요. 수술 후에 암 환자에게는 아무거나 잘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환자가 무슨 버섯을 먹어도 돼요 그러면 그건 치료에 방해가 되니까 먹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먹으란 아무거나 잘 먹으라 해놓고 또 그런 거 먹지 마라 하고, 그래서 상당히 환자는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위협, 현대인들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은 제약업계가 의학을 지배한 것. 예. 왜 제약업계 의학을 지배했다는 게 왜 나쁘냐. 사실 지금 이 의학들이 낫는 것보다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뇨도 관리하는 병, 평생 동안 낫지 않습니다. 고혈압도 이렇게 나이 상관없이 그냥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고혈압. 사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건 자연의 이치라고 하거든요. 높아져야 오히려 치매에 덜 걸리고, 이 강제로 혈압을 낮추면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책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강제로 고혈압 약을 먹고 혈압을 낮췄을 때 이 나중에 치매 오기가 쉽다, 파킨슨병 오기가 쉽다, 이런 내용이 많은 책에서 나옵니다. 그 원리상 맞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모세혈관이 점점 스케일이 끼기 때문에 그 가려면 더 강력한 힘으로 가야 되니까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 계속 그 혈압을 낮게 유지를 해라, 적정 혈압을 나이에 상관없이 유지해라, 당뇨도 죽는 날까지 관리해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세뇌되어 있다는 거죠.